네, 금요일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문을 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원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1,160원마저도 깨고 내려갈 기세입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약보합권, 계속 보합권에서 힘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오늘의 가장 큰 특징 안에서는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을지 하창목 주식창 고수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장이에요. 오늘 시장 종목에서 가장 큰 특징인 코로나 치료제와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큰 특징 안에서 환율을 중심으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오늘 신풍제약이 신이 났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건 셀트리온이었는데 이렇게 신풍제약이 급등하는 흐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신풍제약이 한 2달 전입니까? 뭐 하한가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보통 약간 근거 없는 종목은 잘 안 봅니다. 뭐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은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실적이 좀 된다든지 확실한 걸 좀 하는데 뭐 신풍제약은 오늘 많이 오르고 사실 어제 또 장마치고 이제 크게 속보로 호재가 나왔던 셀트리온, CT59,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 임상 2, 3상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상승은 했지만은 시간에서는 흐름 좋았거든요. 네, 시간의 흐름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5% 이상,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다 올랐었는데 조금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거듭 말씀을 좀 드리는데 국내 코로나 치료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8월달 기준, 9월달 기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크게 치료제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신풍제약 같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치료제 약물 재창출이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치료제 신약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앱클론, 유틸렉스,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신약을 만드는 거고 똑같아 두 개 다 치료제인데 이제 새로운 약을 만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신풍제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 재창출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풍제약이 원래는 그거잖아요. 클로르킨이잖아요. 말라리아 치료제가 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르킨을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기업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일양약품, 뭐 셀리버리, 부강약품 전부 다 뭐냐면 기존에 현재 이미 하고 존재해 있는 이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변형시켜 가지고 되나 안 되나를 1상 2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구분을 지어본 거는 그래도 구분해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물론 이걸 구분했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크게 중심은 되지 않습니다. 왜 알고는 가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치료제가 어떤 게 치료가 될지 또 백신은 누가 먼저 만들지 언제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미국에서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나올 것이다 합니다만은 또 어저께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이야기하고 있고 파우치 소장도 내년 이야기하고 있고 2분기 말에서 뭐 3분기.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 보면 이례적으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가 임상 3상 과정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임상 3상은 결과가 될 때까지 그 초안이라 그럽니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금 임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공개할 정도라는 거는 이는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외압이 들어갔겠죠. 원래는 저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임상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장이 바라보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은 만약에 아마 우리 앵커님이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대장입니까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누가 대장이냐보다는 셀트리온이 2상 3상 승인 얘기가 나왔는데 왜 신풍제약과 일양약품과 다른 친구들이 더 열심히 신이 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드리신 말씀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왜 일양약품이 올라가야 되고 신풍제약은 더 상승을 하고 어제 속보를 발표했던 예를 들어서 코로나 셀트리온은 왜 안 가고 이거는 구분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의 마음인가요? 네, 수급의 마음이고 신풍제약 다시 한번 봐주시죠.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는 송암사고요. 신풍제약은 실제로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풍제약 수급을 딱 보면 이거는 정확히 답이면 나옵니다. 분석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신풍제약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순매수로 잡힙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일주일 기준 코스피에서 신풍제약에 대한 절대 금액은 8입니다. 삼성전자가 1이라면 신풍제약이 한 7, 8위 정도예요. 그 말은 그럼 외국인들이 신풍제약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뭐 삼성전자에 사는 외국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저같이 검은 머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MSCI 한국 지수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 관련한 외국인의 매수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신풍제약이 편입된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보통은 이제 그게 편입되게 되면 항상 그러니까 2주, 3주 전에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의 지금 주가 흐름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간에 나와서 신풍제약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수급의 힘을 봤을 때 네. 오늘 어쨌든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정말 그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 신풍제약 20만 원 이제 찍겠다. 굉장히 기대감들이 크시단 말이에요. 6,500원 남았는데 뭐 그거 안 찍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 트레이딩 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풍제약은 최근 올라왔던 차트를 보면 한 7월 달입니까? 한번 하한가 간 거 이후에는 상당히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유통 물량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가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고점이겠죠. 그러면 그게 일단 어떤 회사든지 간에 네.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접종했을 때 아마 이 종목들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홀딩이네요. 지금 홀딩입니다. 예. 신규 매수는 뭐 일단은 그런 성향의 차이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글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봤을 때 지금도 중립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주 주제의 세계에서도 셀트리온과 유사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셀트리온의 주가는 두 가지만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50만 이상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합병 이슈고 네. 또 하나가 공매도 금지입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가 없었다면 이거는 거의 아마 50만 이상 가 있을 겁니다. 역설적이죠. 왜 그렇죠? 셀트리온은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공매도가 허용될 때 가장 리스크가 높은 종목입니다. 네. 근데 공매도가 허용됐는데 왜 셀트리온 주가가 날아가느냐? 왜 상승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가장 안 좋다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주가가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가가 쇼크오버 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만 한시중 공매도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램시마 잘 나가고 실적 좋고 JP모건 보고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무시해도 되는데 그럼 중요한 지금 거는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반영을 안 하고 좀 쉬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한번 담아볼까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개의 주식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제약이 제일 좋을 거고 헬스케어가 넘버 2일 거고 셀트리온이 3일 겁니다. 가격에 지금 보통 네. 폴로를 보게 되면 그럼 투자를 만약에 하고 단기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공매도 해제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 재료를 날려주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 부분은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지금 개별적 리스크를 좀 개별적 리스크 그 두 가지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네. 합병 리스크와 공매도 규제 리스크. 이것 때문인 이건데 쉽게 이건 해소될 게 아니니까 부득이 셀트리온의 상대적 약세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는 거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죠. 예, 그럼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셀트리온 하면 실적도 괜찮죠. 네.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죠. 화병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오히려 호재가 가득한데 그 주가 자체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봤고 강하게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당분간은 더 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분할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보유 관점으로만 좀 유효하다라는 여전히 좀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제를 넘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특징이죠. 오늘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지금 1,160원까지 이제 깰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미 연준이 뭐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는 어제 나왔는데 네. 어제는 환율이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한 박자 늦게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배리어가 틀려서 그러지 않나 보겠습니다. 배리어가 틀렸단 말은 이제 보통 바스켓을 구성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유독
1%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라 그러면은 와닿지 않으니까 환율은 절대치로 말하죠. 13원이면은 상당히 큰 변동성입니다. 바스켓 배려가 터졌다고 이야기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이 이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는 동결 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유독 오늘 좀 반응이 컸던 거는 글쎄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숏 포지션들이 오늘 아침부터 작정하고 강화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환율에서. 그리고 배려라고 말씀드린 건 뭐 표현이었냐면은 박스권 하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한 주봉 기준으로 2년 평균을 딱 잡아보면 1180원이 딱 허리 라인이었습니다. 네. 작년 5월부터. 근데 어제까지는 어제는 1180원 이탈했습니다만은 그 전날까지 이제 1180원이 9월 10일부터 깨지게 되는데 네. 자, 어제는 조금 내렸다가 이제 밤새 여기 환율에서 내리면서 오늘 이제 뭐 과하게 하락한 이유는 저는 그냥 숏 포지션들 트레이더들이 환율도 상당히 강한 그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워낙 강세 베팅했다 그리 볼 수 있는 거고요. 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좀 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월말이 되게 뭐 환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출입 내고 물량 때문이거든요. 네. 이건 추석 물량과 좀 겹치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이거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네. 궁금한 게 환율이 내려가면은 외국인들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사요 오늘. 네,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1180원 밑으로 내려간 지가 9월 10일 동시 만기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역으로 드래그를 해봤죠.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코스피 전기전자 많이 들어왔는데 네. 뭘 많이 샀는지를 봤더니 역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의 특징이 가장 많이 한국경제TV에서 언급된 게 아마 삼성전자, 화이자였던 것 같아요. 표가 있죠. 네, 지금 표로 외국인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상위주. 네. 삼성전자를 동거래,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역으로 일주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잡혔던. 그또 삼성전자가 역시나 6,700억, 하이닉스 그리고 LG화 그리고 현대모비스 쭉쭉쭉인데 이 보면은 확실히 1조란 금액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산 건지 한국 주식을 산 건지 화이자 이슈 때문에 반사익을 노린 건지 코스피를 샀는지 어떤 것도 저도 사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1, 2, 2위라는 점 그리고 공통점이 하필이면 9월 15일 화이자가 아니고 하웨이 제재가 네.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갑자기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아진 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둘이 합쳐 1조 샀는데 반도체가 좋아서 산 건지 아니면은 원화가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담기 위해서 샀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는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6만 선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샀던 외국인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들어온다는 네, 거예요. 어제 오늘의 바뀌 지금과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갔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다 6만 원 넘기면서 점체될 때 하필이면 딱 9월 15일부터. 네. 근데 그 9월 15일이 무슨 야일이냐 하면은 바로 하웨이 제재 들어가는 날이고 하웨이 제재가 들어갔을 때 결정적으로 노이 익스포저는 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그때부터 바뀌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춤하고 지금 하이닉스의 힘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죠. 달러 약세의 수혜주는 코스피 주식이고요. 네. 코스피 지수고 달러 약세의 수혜주는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고 네. 전기전자 업종의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보면은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하신다 보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자동차, 현기차의 금액이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네. 근데 금액이 보면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현기차 쪽으로는 기관들이 베팅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충분하게 환율이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것 같지는 않고 왜?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올해 기준 누적 26조를 매도했는데요. 매수 여력은 있지만 거꾸로 보면 보유 평가 손은 생기게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게 항상 상반대인 거거든요. 네. 주식을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도는 큰 건 사실인데 거꾸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 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율이 급격하게 내렸다고 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이 생각보다는 거꾸로 한번 해석할 때 상반기 누적 26조를 팔았는데
매도세가 진정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매도세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한정적이라면 그거는 거의 전기전자 대응주겠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네. 달러 약세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동안 열심히 샀던 개인들은 좀 정리를 해가다 보면 그 손바뀜으로 인해서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힘을 받을까? 그리고 단타 움직임이 너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별 테마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 단에서 올라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나마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완화된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끌고 가는 힘이 이쪽에서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LG화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 가볼까요, 그러면? LG화학이 오늘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요 섹터들이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를 이슈로 잡아봤는데 LG화학은 일단 하락을 멈췄다라고 봐도 돼요. 오늘 흐름 봤을 때. 워낙 앵커님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의 시각에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답변을 그냥 정말 심플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길게 말 안 했습니다. 오늘은 설명 많이 안 붙이려고. 좋네요. 네, LG화학 사셔도 되는 시점입니다. 와, 우리 어제 사실 LG화학 좀 지켜보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시장이 바뀐 게 LG화학의 어제 오늘의 매도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학개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힘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매수하면 주식은 오릅니다. 특히나 대형주는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보면 아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이 팔면 주식이 오르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큼 지금 개인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2400, 코스닥 900의 주요군 동학개미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수급의 메이저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뒀던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다시 하이닉스로 가게 되면 차트는 하이닉스가 좋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LG화학도 키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아예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지고 있는데 일부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얼어 있어요. 네. 얼어 있는데 LG화학은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이 어떤 상황이고 그건 워낙 어제 오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뭐죠? 기업을 분할한다는 첫 번째 목표는 그 사업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어제 오늘 내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오히려 매수 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네, LG화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 지금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네. 부분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전기차 섹터를 보면 최근에 뭐 대주전자재료, 첨보, PNT 이런 종목은 강한데 정말 대장이라고 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종목들은 사실 쉬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와요. 네. 그러면 횡보하던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어느 정도 매수를 가담을 해서 전기차는 이럴 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2차전지는 제가 주변부에도 뭐 2차전지 장비 쪽을 보다가 장비를 이제 물론 지금 장비 쪽에도 상신 EDP가 좀 날렸고 오늘은 뭐 M+1 이런 걸로 갈 겁니다. 근데 소재 쪽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보면 확실히 움직이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제 배터리 데이가 미국 시간으로 9월 22일이니까 뭐 이번 주 움직인 종목들 보면 2차전지 쪽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에코프로 BM 움직입니다만은 탄력성으로 보게 되면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 LNF 이런 기업들의 상승률이 좋은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저도 관심주를 다시 그 기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배터리를 테슬라가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큰 가능성 높은 게 바로 네 가지거든요. 실리콘 응급할 물질, CNT, 전해질, 전해액 첨가계. 첨보란 기업을 보시면은 왜 첨보가 이번 주에 가장 핫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지금 핫한 쪽에서 놀아야 돼요, 이차전지는. 이미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의 배터리 대의 큰 축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연비 개선과 효율성을 위해서 네. 첨가제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박들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딱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가 있는 9월 20일 전까지는 오히려 첨가제나 이쪽 먼저 보십시오. 그럼 그 관련 기업들은 내가 리스팅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배터리 첨가제 종목 우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첨가제 포함해서 뭐 새로운 우리가 NCM 계열이 이게 제일 말이 많은 거니까 여기 보면 바로 관련된 게 첨보, 대주전자재료, LNF,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9월 10일이 되게 되면 배터리 데이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일단 가장 손댈 게 이 NCM에 대해 손을 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손을 손을 댄다는 거는 코발트를 빼겠지만은 가장 비중이 높은 코발트이 너무 비싸요.
그걸 빼는 그러니까 코발트를 만약에 코발트 리스로 갔을 경우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첨가제를 올리기 때문에 테슬라에 되기 전까지는 소재 첨가제 쪽을 보시고 네. 벌써 틱 나옵니까? 그래서 갖고 오신 것이 나노신 소재인데 그러면 22일까지만 봐요? 나노신 소재? 일단은 그럴 생각입니다. 아 정말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CNT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 아. 되게 주가 날아가겠지만은 변동성은 있습니다. 마감 때도 갖고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데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 첨가제에 가장 주목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게 딱 네 가지입니다. 실리콘 음극할 물질 그리고 이 나노 신소재가 주로 하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의 CNT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첨보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전해질, 네. 이 전화 또는 전해핵 첨가제 이게 아마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볼 수 같고 네. CNT라는 거는 들어가게 되면 양극 이 CNT 탄소 나노 튜브를 양극에 적용하게 되면 전도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전류가 통하는 수명도 향상하고 그리고 이게 음극에 만약에 CNT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할 물질이 약간 퍼지는 게 있는데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양극하고 음극하고 모두 네.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나노 신소재 그리고 메인 파트너는 LG 화학입니다. 어우. 그러니까 IPO까지 1년 남았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이제 지금 첨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포커스를 많이 하면 물론 이게 날짜 잡아서 하면 안 되는데 9월 22일 전까지는 첨가제 쪽을 보시고 나노신 소재를 중심으로. 네, 그래 보시고 9월 20일 이후에는 모르니까 네.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다시 보자.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차원 주주 안에서 나노신 소재 이번 주 내내 밀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하창봉 주식창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